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283페이지부터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책을 읽어 보셨을 테니까 다 이해는 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실행하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될 부분들,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곱하기, 그리고 제곱, 거듭 제곱 연산자도 앞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나눗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요 나머지 연산자랑 이 정수 나눗셈 연산자 두 가지를 좀 생소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퍼센트 연산자 되게 중요해요. 프로그래밍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그 되게 앞으로는 친숙한 연산자가 될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되게 처음에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3 나머지 2, 이게 몇이지?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아래를 위로 올려서, 2분의 3이니까 얘는, 1 나머지 1이니까 나머지 1이구나. 그리고 3% 10. 얘는 10분의 3이니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 퍼센트 연산자 헷갈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중에는 뭐 짝수 홀수 판별하고 3의 배수인지 뭐 5의 배수인지 이런 거 판단할 때 되게 많이 쓰인 연산자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연산자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지금 몫이 남았잖아요. 네, 요 몫을 가져가는 부분이 바로 요 슬래시 기호 두 개 정수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 보셨으면 이런 거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정수 나눗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퍼센트 나머지 연산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 중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인쇄 버전에 따라서 좀 오타가 나 있거나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들은 오류 없는 것들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코드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복붙하면서 방금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거 띄어쓰기, 선생님, 전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선생님 이거 띄어쓰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해봐.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해보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오류가 나는 거죠. 여기서 invalid syntax,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규칙이구나, 유효하지 않은 문법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오류인데요. 붙여야 되겠구나. 네.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A equal B. 수학 시간에는 A와 B가 같다는데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equal 기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 그래서 A라는 이름의 변수에 B라는 값을 넣는다. 그래서 A equal 10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렇다면 equal 기호 두 개가 같다는 거 어떻게 표시하느냐? 네, 이 두 개를 붙여서 equal 기호 두 개를 갖고 오시면 같다. 같지 않다 우리 수학 시간에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서는 느낌표든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머지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기호이실 텐데, 또 어떤 분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런데 이거 왼쪽 오른쪽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번에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제 학생들한테는 하겠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타깝게도 부등호는 부등호 먼저 등호가 나중에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 결과를 보시면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true예요. 10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거짓이죠. false예요. 마찬가지로 10이랑 3은 같지 않으니까 false고요. 10이랑 3은 같지 않다. 참이니까 true고요. 네, 이거는 1이죠. 네, 2분의 3이니까 나머지가 1이 돼요. 1과 1은 같다. 참이죠. 그러니까 true가 됩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또 tf는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 거 약간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제대로 안 쓰면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교재를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286쪽까지 넘어왔네요. 286쪽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예요. 크거나 같다 조건, 이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 두 가지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뒤에서 조건문 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 때 얼마나 복잡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되게 재밌고 복잡하게 조합이 될 텐데, 지금 기초를 잘 보고 계시면 나중에 보실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과 1은 같다. 얘 참이죠. true예요. 그 다음에 2와 1은 같지 않다. 네, 여기도 true죠. 그래서 true and true면, and라는 애는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true일 때만 true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10을 2로 나눈 나머지 몇이에요? 0이에요. 0은 0과 같지 않다. 거짓이니까 false죠. 자, 그래서 false and true 이런 경우에는 실행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시면 네, 양쪽 다 반드시 네, true야지 true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얘는 true고 얘는 false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or로 바꿔볼까요? 얘를 네. 이렇게 될 경우는 false or true가 되는 거기 때문에 or는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네, 참이어서 둘 다 tru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or도 한번 네, 286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는 false, true 이렇게 나오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 논리연산자는 3개밖에 없어서 되게 간단해서 좋죠. 네, and, or, not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not은 부정이라서 그 not 뒤에 오는 게 true면 false로 바꿔주고요. 네, false가 뒤에 오면 true로 바꿔준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네, 얘가 true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왔고 네, false이기 때문에 true가 나왔고 여기 재밌는 거는 숫자 0은 false에 해당하고요. 0을 제외한 숫자는 true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뭐 규칙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숫자 0이 값이 없기 때문에 false라고 보고 나머지 숫자들은 값이 있으니까 true구나.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함수 여기까지 하고 우리 1부 마치기로 했죠. 병아리반 1부 마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수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 프린트 얘도 함수고요. 앞에 input 이것도 함수였고요. int 뭐 이런 거 함수였어요. str 이런 것도 앞에서 잠깐 보셨을 텐데 지금 288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아실 필요 없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그때그때 사용 방법만 아시면 되고 대부분의 함수들이 함수 이름에서 얘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보시면 되고 모르겠으면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함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 놨을 거라서 구글에 잘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2가지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함수들은 그냥 썼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뭐 시험 공부 같은 거 할 때 책상 위에 항상 있는 그런 도구들 있잖아요. 뭐 연필이라던가 뭐 지우개라던가 뭐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맨날 있는 도구들은 책상 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도구들은 우리 뭐 서랍 같은 데서 꺼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함수라고 했을 때 제가 또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마법책이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가지고 오는 이 방법을 도서관에서 마법책을 빌리는 거예요. 마법책을 보면 책이 되게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잖아요. 각 페이지별로 하나씩 마법이 있어서 몇 번째 페이지를 폈더니 예를 들면 랜덤이라고 하는 마법책을 빌리면 랜덤과 관련된 되게 재밌는 마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랜드 인트라고 하는 마법을 딱 페이지를 펴서 랜드 인트 마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이제 마법을 써보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얼마 안 되니까. 자, import 랜덤 이렇게 하면 랜덤 라이브러리를 우리 책상으로 가지고 와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빌려왔어요, 마법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법책 중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마법을 하나 골라야 돼요. 그게 바로 이 random.landint, 랜덤이라는 마법책 중에서 어떤 마법을 쓸 거냐,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 모듈 중에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올 거냐, 우리는 landint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는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구글링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landint a, b라고 하면 a 이상 b 이하의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부터 6까지 사이에 랜덤한 숫자가 생기겠죠. 자,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시켜요? 다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시키는 겁니다. 이름은 꼭 다이스여야 되나요? 아니, 디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다이스라고 하면 주사위라는 느낌이 나니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를 실행하시고 나면 1 나왔다가 한 번 더 실행하면 6 나왔다가 한 번 더 실행하면 4 나왔다가 이렇게 랜덤하게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가지고 오고 그 함수의 기능은 구글링 해보거나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학 관련된 함수가 있는 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제곱근 함수를 실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함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내장 함수, 빌트인 함수라고 하는데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떤 책에서 뽑아와야 되는 거. 이런 두 번째 함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함수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진 않고 우리가 별도로 설치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설치하게 될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아니면 뭐 머신러닝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 놓은 게 아나콘다 배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실습해 봤으니까요. 이어서 뒷부분 2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PDF 한번 리뷰해 보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